입니까? 이 부분은 어제 이미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한 2시간 올려놨다가 보니까 한 군데가 이제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게 좀 그래가지고 이게 삭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간에 추석은 내일 모레 코앞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좋은 추석 되시고 즐겁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 또 올려드리니까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올려드릴까 합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주 다루느냐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돈 속에 있어요. 그게 이르렀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종교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종교마저도 흔들리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종교에 의지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 참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뭐 천주교든 기독교든 할 거 없이 모든 교단을 이끌어가는 그 최고 성직자들이 좋은 분들이 뽑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불교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 다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네 분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설정, 수불, 해총, 원화 이렇게 네 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그래도 좀 유력하다. 서로 다투고 있다. 두 분이 있는데요. 바로 설정 스님 그리고 수불 스님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언급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좀 개인적으로 허점은 없는가, 문제점은 없는가 이것도 얼핏 보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깊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목적이 누구 허물 파고 드러내고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두리뭉실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래도 살펴볼 건 또 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출마를 했는가 이거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할까 합니다. 지금 설정 스님의 부분에 뭡니까 허위 학력 이래 가지고 또 한쪽에서 이제 시민 단체입니다. 이거 외부에 고발을 해놨어요.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 이래 가지고 그러나 이제 설정 스님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전이 된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또 반대편에서는 그거는 와전이 아니다. 자기 손으로 이력서 내는데도 그렇게 썼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뭐 고발해 놓고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에 설정 스님 그런데 이제 와전됐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말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 종단에 그래도 대외적으로 정치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대표 얼굴인데 그 허위학력 기재 이게 말이 되겠냐 한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러나 이제 종단 내부에서 기득권 중에서는 크게 그 문제는 이제 문제 삼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 외부에서 무슨 시민단체다 운동권이다 이런 쪽에서 종단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항감을 느끼고 뚫뚫 뭉쳐있는 느낌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는 설정 스님이 이제 유리하게 되죠. 자, 그런데 설정 스님 또 한 가지가 또 나왔죠. 100억대 사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가등기로 보유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이 또 서로 뭐 시끄럽습니다. 공격자하고 그것도 이제 시민단체 쪽하고 설정 스님 쪽이에요. 그게 이제 뭐냐면 시민단체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형전흥수 이제 대목장이에요. 대목장이란 것은 이 전통 목조집을 짓는 분들입니다. 절도 짓고 그렇죠. 이분이 원래 이제 전흥수 이제 속가 친형인데요. 이분이 한 100억 들여가지고 이 전통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통 문화 선양한다 이런 목적으로 지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부도가 났어요.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설정서 이제 그걸 가등기를 해놓고 있었다 이거죠. 이제 이런 과정이 좀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사유 재산을 보유할 수 없는데 이제 조계종 스님네들은 사유 재산은 보유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공직에 나가는 분들은 절대 보유하면 공직에 나갈 수가 없게 돼 있죠, 법이. 이제 이런 경우는 빼고 포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이 필요해서 임시로 이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거는 용납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정 시간 지나면은 이제 종단에 등기를 넘겨야 되게끔 이렇게 되죠. 그런데 가등기를 해가지고 쭉 있었다.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등등 말하기도 하지만 또 설정 스님 쪽에서는 전통 문화를 선양하기 위해서 만든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덕사로 모두 등기를 넘기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설정 스님이 가등기해 놓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도 이제 서로 뭐 고소라니 고발하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단체 쪽에서는 또 다른 문제도 막 제기할 그런 뜻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집중으로 털고 이제 파고 그 외에도 막 공격을 할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다 보니까 종단의 스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게, 설정 스님에 대한 거부 반응보다는 외부 인사에 대한 거부 반응이 강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제 내부에 선거인단들의 그 표심은 어쩔지 모릅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대체적으로 그보다는 이해관계로 이렇게 뽑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외부의 집중적인 공격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설정 스님이 그 부분에서 이제 호락호락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 딱 볼 때 어떤 그 보이는 성격이라 이런 부분이 이제 그래도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은, 설정 스님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 뭐 밖에서 시민단체가 뭐 공격한다고 해서 크게 흔들리고 그러실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다른 예기치 않는 것이 터지고 등장하면 그때는 또 알 수 없는 노릇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수불 스님은 또 허물이 없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수불 스님에 대한 뭐 허물은 크게 제기된 게 없네요. 글쎄 그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분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수불 스님이 왜 말이 안 나오느냐,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평생에 어디로 가든지 혼자서는 간 적이 없다는 거죠. 목욕을 가도 둘이 셋이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움직이면 또 혹시나 구설을 들을 수도 있는데 혼자 움직인 적이 없다는 거죠. 어디로 가도 항상 다른 사람하고 여럿이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 의혹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있죠. 그리고 재단을 가지고 있는데 재단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죠. 큰데 모든 그 관리는 다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수불 스님 자신은 재산 자체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기 이름으로는 차도 집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깨끗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재단 만들기 전에도 그랬냐? 재단 만들기 전에 아주 옛날에 오래적에 회관 빌려가지고 포교당 할 때도 모든 재산 관리는 신도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뒤로도 모든 재정 관리는 신도들이 해버렸기 때문에 그 뒤로 스님은 자동차를 하든 뭐를 하든 자기 이름으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적인 개인 소유 재산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게 아니죠. 꼭 재단을 만들기 전에도 그랬다니까. 그 전에도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리고 널리 기부하고 보시하고 베풀고, 이거는 이제 정말 소문난분이에요. 수십 년 조계종 역사에 가장 많이 대중 공양을 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진 분이고, 그런 부분에는 인터넷 검색하면 그냥 수없이 나오죠. 이제 그런데 모르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또 개인적인 허물이 또 이리저리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두 분 다 훌륭한 분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뭐 이 시민단체 쪽에서 뭐 자성 스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설정 스님을 이제 공격합니다. 설정 스님 아무래도 자성 스님과 이제 이런 기존 세력들이 이제 미는 형국이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공약이라는 거는
뭔가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종도들이 원하는 바를 탁 찍어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하고 힘이 있어야 이제 그게 공약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힘이 없거나 아니면 종도들이 바라는 거지만 뭔가 그냥 방안이 없이 추상적으로 나열을 한다든지 이래도 공약이라고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힘이 있고 현실성이 있고 또 종도들이 원하는 공약이 무엇이겠는가, 이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두 분의 공약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설정 스님 먼저 이야기했으니까 이번에는 수불 스님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불자 1000만 시대를 열겠다. 그러니까 이제 300만 불자가 감소되었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극복해 가지고 1000만 시대로 도로 복귀하겠다, 이런 공약을 지금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1000만 불자 시대를 열겠다. 그러니까는 300만 불자 감소다, 이런 것을 극복하고 1000만 불자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거죠. 교구 본사 중앙 분담금 4년은 동결하겠다. 그럼 이제 이 교구 본사에서는 말사에서 분담금을 받고 다시 중앙에 분담금을 이제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무원의 분담금을 각 교구 본사에서 참 많이 내요. 그걸로 총무원이 운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4년 동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4년 동결하겠다 했는데 이 동결의 의미가 뭐냐면 현재 내고 있는 것만 그대로 받고 증액은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죠. 왜 이게 의미가 있느냐면 해년마다 증액을 해오거든요. 자꾸 돈은 필요하고 또 물가도 올라가고 쓸 때는 많고 이러다 보면 증액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증액을 해오던 것을 이제 4년간 증액 안 하고 현재 그 상태로 딱 묶어버리겠다. 이 말은 뭐냐면 전체 말사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동결하면 말사에도 또 증액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전국의 사찰들이 더 이상 해년마다 증액은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모연, 그러니까 모금하고 보시를 받고 이래가지고 종단 재정을 1000억 원대로 확충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 현재보다도 한 2배 정도 종단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거죠. 현재보다. 그리고 펀팅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승가 복지기금을 마련하겠다, 500억 원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스님네들은 노후복지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냥 그 절에 사는 게 노후복지지 별도로 노후복지가 없습니다. 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평생에 월급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은 이제 말은 아직 아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총무원장이 되면 이를 책임지겠다, 이제 이렇게 공약을 합니다. 그리고 교구 자치제 완전 보장하고 비군이 참정권을 확대하겠다. 그래 중앙 종무기관 소임자 25%를 인선하겠다. 그 말은 이제 여성, 이제 비군이가 여성입니다. 여성들이 이 종단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거죠. 행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그 소임자를 25% 인선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법인법을 개정하고 총무원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다. 사실은 이제 총무원장 직선제 해야 된다고 이 종도들이 81% 이렇게 직선제를 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느냐? 그동안에 자승 스님도 직선제를 주장해 왔는데 결국은 실천 못하고 말잖아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직선제를 하게 되면은 유리한 교구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구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해인사, 범어사, 이런 통도사 같이 큰 교구는 거기 소속 스님네들 숫자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직선제하면 또 유리해요. 그런데 저 조그만 교구들이 있습니다. 소속된 그 스님네들 숫자가 적은 곳, 거기는 직선제를 하면은 불리하게 돼버리죠. 네,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하고 또 직선제를 하면 유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비구니, 이제 여성들입니다. 비구니들은 숫자가 비구성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선제를 해가지고 한 표 이렇게 주게 되면 비구니들이 많이 있는 그 교구가 또 유리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또 폐단이 발생합니다. 이 직선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거 질성제가 실천이 그렇게 되기 어렵지 않냐,
현재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종회의원들 이건 다 골고루 교구마다 나오는데 그분들이 찬성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법을 제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교구 손해가 나니까. 그래서 이것은 직선제 하려면 보완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그 교구 숫자가 적은 데는 조금 가산점을 뭐 곱하기 몇 프로 이렇게 해준다든지, 그리고 또 비군이들은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약간 깎을 필요가 있어요. 뭐 곱하기 0.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서로 불만을 잠재우면서 직선제, 다 원하는 직선제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 직선제를 주장하면 오히려 선거인단들이 찬성 안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교구 손해 날까 봐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직선제를 반드시 만들겠다 이거죠. 그리고 중앙종회 직능대표 선출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런 걸 이제 과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본말사 주지 인사 뭐 이런데 자율권을 보장하겠다, 이런 골자. 그리고 또 법인법 개정, 이제 법인의 자율성을 좀 보장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악원하고 관계를 좀 풀어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선악원하고 조계종하고 굉장히 이거 많이 다투고 문제가 있거든요. 네, 이런 거요. 이런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정 스님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가 보겠습니다. 종단 운영 10대 이제 기조 60대 과제를 이제 수립했는데요. 이렇게 10대 기조 보면은 수행 가풍과 승풍 진작, 교구 중심제 강화하겠다, 대중공사 기초한 종단 쇄신, 종무 행정 시스템 개선, 종단 재정 안정화, 불교 전통 문화에 대한 획기적인 국가정책 수립, 승려 복지 시스템 확대 내실화, 승가 교육 체계화 및 전문 인재 양성, 포교 교육 정책의 다각화 내실화, 이런 걸 이제 주장하고 있네요. 그리고 교구 행정 시스템 구축, 지원과 말사주지 인사권 교구 이양하겠다. 그러니까 말사주지 인사권을 교구로 이양한다. 대규모 광역 자치단체 교구 본사급 사찰 설립 등을 이제 꼽았어요. 그러니까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네, 이와 같이 지금 의견을 제시해 놨네요.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선거에 수불스님하고 설정스님과 수불스님 이 두 분의 공약이라든가 이런 걸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제 해총스님하고 원학스님이 이제 출마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총스님은 이제 기호 3번을 받았어요. 출마 이유가 뭐냐? 존경받는 성단 구현이라는 거죠. 존경받는 성단을 만들겠다. 그리고 조계종 정화불사 개혁불사를 통해 한국 불교가 발전을 이뤘지만 아직은 미완의 역사라는 것이 해총스님 진단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완성하겠다, 이런 것이죠. 이제 불자 300만 감소 뭐 이런 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원로 중심의 안거 수행과 승풍 진작하고 가나선 대중화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 이런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포교 원장같이 지내고 그래가지고 이 포교 같은 데는 굉장히 또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실히 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럼 원학스님은 어떤가? 원학스님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소임을 맡는 것은 머슴살이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래서 머슴은 잘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귀가 3개쯤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스스로 호를 3이라 지었다 이거죠. 잘 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나무 말을 경청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종무기구 구성과 운영의 여법함을 이제 꼽았어요. 무엇보다 종은 종법 질서에 의해 종단을 운영해야 한다, 이것을 이제 강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승가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비쳤어요. 형 교육 제도를 이제 고치겠다, 이것이죠. 내실있고 실효성이 있는 승가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리고 종원정법 질서 위반과 교육직 스님들의 수행정신 부족을 현 종단으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나서고 행정을 보는 스님들은 수행정신이 부족하다,
이제 이것을 지적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로 해결 방법을 가름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종법도 잘 지키고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제 출마를 한 게 된 거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선거가 한 12일 남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거를 이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은 처음 출발부터 설정 스님이 많이 유리한 상태로 출발했다. 이제 이렇게 보죠. 왜 그러냐면은 종단의 기득권층에서 설정 스님을 추대하니 많이 해가지고 출마하신 분이니까 남보다는 많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출발한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앞서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 반면에 수불 스님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딛고 올라서고 있는 중이죠. 그래도 의외로 이제 기세가 좀 강한 편입니다. 수불 스님이 이제 기세 면에서 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앞으로 노력을 잘 하면은 해볼 만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또 여차하면 이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오늘은 또 이만 줄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있는 그 교구가 또 유리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또 폐단이 발생합니다. 이 직선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거 질성제가 실천이 그렇게 되기 어렵지 않냐. 현재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종회의원들 이건 다 골고루 교구마다 나오는데 그분들이 찬성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법을 제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교구 손해나니까. 그래서 이것은 직선제 하려면 보완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그 교구 숫자가 적은 데는 조금 가산점을 뭐 곱하기 몇 프로 이렇게 해준다든지, 그리고 또 비구니들은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약간 깎을 필요가 있어요. 뭐 곱하기 0.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서로 불만을 잠재우면서 직선제, 다 원하는 직선제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 직선제를 주장하면 오히려 선거인단들이 찬성 안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교구 손해 날까 봐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직선제를 반드시 만들겠다 이거죠. 그리고 중앙종의 직능대표 선출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런 걸 이제 과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본말사 주지 인사 뭐 이런데 자율권을 보장하겠다, 이런 골자. 그리고 또 법인법 개정, 이제 법인의 자율성을 좀 보장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악원하고 관계를 좀 풀어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선악원하고 조계종하고 굉장히 이거 많이 다투고 문제가 있거든요. 네, 이런 거요. 이런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정 스님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가 보겠습니다. 종단 운영 10대 이제 기조 60대 과제를 이제 수립했는데요. 이렇게 10대 기조 보면은 수행 가풍과 승풍 진작, 교구 중심제 강화하겠다, 대중공사 기초한 종단 쇄신, 종무 행정 시스템 개선, 종단 재정 안정화, 불교 전통 문화에 대한 획기적인 국가 정책 수립, 승려 복지 시스템 확대 내실화, 승가 교육 체계화 및 전문 인재 양성, 포교 교육 정책의 다각화 내실화, 이런 걸 이제 주장하고 있네요. 그리고 교구 행정 시스템 구축, 지원과 말사주지 인사권 교구 이양하겠다. 그러니까 말사주지 인사권을 교구로 이양한다. 대규모 광역 자치단체 교구 본사급 사찰 설립 등을 이제 꼽았어요. 그러니까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네, 이와 같이 지금 의견을 제시해 놨네요.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선거에 수불스님하고 설정스님과 수불스님 이 두 분의 공약이라든가 인터넷 검색하면 그냥 수없이 나오죠. 이제 그런데 모르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또 개인적인 허물이 또 이리저리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두 분 다 훌륭한 분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뭐 이 시민단체 쪽에서
뭐 자성 스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설정 스님을 이제 공격합니다. 설정 스님 아무래도 자성 스님과 이제 이런 기존 세력들이 이제 미는 형국이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공약이라는 거는 뭔가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종도들이 원하는 바를 탁 찍어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하고 힘이 있어야 이제 그게 공약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힘이 없거나 아니면 종도들이 바라는 거지만 뭔가 그냥 방안이 없이 추상적으로 나열을 한다든지 이래도 공약이라고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힘이 있고 현실성이 있고 또 종도들이 원하는 공약이 무엇이겠는가 이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두 분의 공약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설정 스님 먼저 이야기했으니까 이번에는 수불 스님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불자 1000만 시대를 열겠다. 그러니까 이제 300만 불자가 감소되었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극복해 가지고 1000만 시대로 도로 복귀하겠다. 이런 공약을 지금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1000만 불자 시대를 열겠다. 그러니까는 300만 불자 감소다 이런 것을 극복하고 1000만 불자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거죠. 교구 본사 중앙 분담금 4년은 동결하겠다. 그럼 이제 이 교구 본사에서는 말사에서 분담금을 받고 다시 중앙에 분담금을 이제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무원의 분담금을 각 교구 본사에서 참 많이 내요. 그걸로 총무원이 운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4년 동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4년 동결을 하겠다 했는데 이 동결의 의미가 뭐냐면 현재 내고 있는 것만 그대로 받고 증액은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죠. 왜 이게 의미가 있느냐면 해년마다 증액을 해오거든요. 자꾸 돈은 필요하고 또 물가도 올라가고 쓸 때는 많고 이러다 보면 증액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증액을 해오던 것을 이제 4년간 증액 안 하고 현재 그 상태로 딱 묶어버리겠다. 이 말은 뭐냐면 전체 말사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동결하면 말사에도 또 증액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전국의 사찰들이 더 이상 해년마다 증액은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모 100억대 사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가등기로 보유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이 또 서로 뭐 시끄럽습니다. 공격자하고 그것도 이제 시민단체 쪽하고 설정 스님 쪽이에요. 그게 이제 뭐냐면 시민단체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형전흥수 이제 대목장이에요. 대목장이란 것은 이 전통 목조집을 짓는 분들입니다. 절도 짓고 그렇죠. 이분이 원래 이제 전흥수 이제 속가 친형인데요. 이분이 한 100억 들여가지고 이 전통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통 문화 선양한다 이런 목적으로 지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부도가 났어요.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설정서 이제 그걸 가등기를 해놓고 있었다 이거죠. 이제 이런 과정이 좀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사유재산을 보유할 수 없는데 이제 조계종 스님네들은 사유재산은 보유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공직에 나가는 분들은 절대 보유하면 공직에 나갈 수가 없게 돼 있죠, 법이. 이제 이런 경우는 빼고 포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이 필요해서 임시로 이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거는 용납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정 시간 지나면은 이제 종단에 등기를 넘겨야 되게끔 이렇게 되죠. 그런데 가등기를 해가지고 쭉 있었다.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등등 말하기도 하지만 또 설정 스님 쪽에서는 전통 문화를 선양하기 위해서 만든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덕사로 모두 등기를 넘기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설정 스님이 가등기해 놓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도 이제 서로 뭐 고소라니 고발하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단체 쪽에서는 또 다른 문제도 막 제기할 그런 뜻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집중으로 털고 이제 파고 그 외에도 막 공격을 할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다 보니까 종단의 스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게 설정 스님에 대한 거부 반응보다는 외부 인사에 대한 거부 반응이 강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제 내부에 선거인단들의 그 표심은 어쩔지 모릅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대체적으로 그보다는 이해관계로 이렇게 뽑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외부의 집중적인 공격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설정 스님이 그 부분에서 이제 호락호락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 딱 볼 때 어떤 그 보이는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그래도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그래도 살펴볼 건 또 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출마를 했는가, 이거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할까 합니다. 지금 설정 스님의 부분에 뭡니까 허위 학력 이래 가지고 또 한쪽에서 이제 시민단체입니다. 이거 외부에 고발을 해놨어요.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 이래 가지고. 그러나 이제 설정 스님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전이 된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또 반대편에서는 그거는 와전이 아니다, 자기 손으로 이력서 내는데도 그렇게 썼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뭐 고발해 놓고.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에 설정 스님 그런데 이제 와전됐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말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 종단에 그래도 대외적으로 정치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대표 얼굴인데 그 허위학력 기재 이게 말이 되겠냐, 한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러나 이제 종단 내부에서 기득권 중에서는 크게 그 문제는 이제 문제 삼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 외부에서 무슨 시민단체다 운동권이다 이런 쪽에서 총단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항감을 느끼고 뚫뚫 뭉쳐있는 느낌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는 설정 스님이 이제 유리하게 되죠. 자, 그런데 설정 스님 또 한 가지가 또 나왔죠. 100억대 사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가등기로 보유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이 또 서로 뭐 시끄럽습니다. 공격자하고. 그것도 이제 시민단체 쪽하고 설정 스님 쪽이에요. 그게 이제 뭐냐면 시민단체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형전흥수 이제 대목장이에요. 대목장이란 것은 이 전통 목조집을 짓는 분들입니다. 절도 짓고 그렇죠. 이분이 원래 이제 전흥수 이제 속가 친형인데요. 이분이 한 100억 들여가지고 이 전통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통 문화 선양한다 이런 목적으로 지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부도가 났어요.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설정서 이제 그걸 가등기를 해놓고 있었다 이거죠. 이제 이런 과정이 좀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사유재산을 보유할 수 없는데, 이제 조계종 스님네들은 사유재산은 보유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공직에 나가는 분들은 절대 보유하면 공직에 나갈 수가 없게 돼 있죠, 법이. 이제 이런 경우는 빼고, 포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이 필요해서 임시로 이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거는 용납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정 시간 지나면은 이제 종단에 등기를 넘겨야 되게끔 이렇게 되죠. 그런데 가등기를 해가지고 쭉 있었다.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한 군데가 이제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게 좀 그래가지고 삭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간에 추석은 내일 모레 코앞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좋은 추석 되시고 즐겁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 또 올려드리니까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올려드릴까 합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주 다루느냐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돈 속에 있어요. 그게 이르렀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종교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종교마저도 흔들리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종교에 의지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 참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뭐 천주교든 기독교든 할 거 없이 모든 교단을 이끌어가는 그 최고 성직자들이 좋은 분들이 뽑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불교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 다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네 분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설정, 수불, 해총, 원화 이렇게 네 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그래도 좀 유력하다. 서로 다투고 있다. 두 분이 있는데요. 바로 설정 스님 그리고 수불 스님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언급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좀 개인적으로 허점은 없는가, 문제점은 없는가 이것도 얼핏 보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깊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목적이 누구 허물 파고 드러내고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두리뭉실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래도 살펴볼 건 또 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출마를 했는가 이거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할까 합니다. 지금 설정 스님의 부분에 뭡니까 허위학력 이래 가지고 또 한쪽에서 이제 시민단체입니다. 이거 외부에 고발을 해놨어요. 허위학력을 기재했다 이래 가지고 그러나 이제 설정 스님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전된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또 반대편에서는 그거는